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AI 반도체 시대의 최대 난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발열과 전력입니다. 엔비디아 H100 GPU 한 개가 소비하는 전력이 얼마냐면요. 700W예요. 전기밥솥 한 개를 계속 틀어놓는 것과 같은 전력입니다. 챗GPT한테 질문 한 번 하면 스마트폰 충전 한 번 하는 만큼의 전력이 들어가요. 미국 가정 전력 사용량의 10%에서 15%가 H100 GPU 한 개에 들어가는 거죠. 2024년 엔비디아가 판매한 H100 GPU가 200만 개예요. 이 200만 개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이 얼마냐면요. 조지아, 리투아니아, 과테말라 같은 소규모 국가 전체가 쓰는 전력량과 같습니다. 한 국가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를 AI 반도체 GPU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GPU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챗GPT, 미드저니, 소라 같은 생성형 AI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이 AI들을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양의 GPU를 깔아야 하는데 전력 소비와 발열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럼 해결책이 뭐냐? 반도체 자체의 전력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유리기판이에요. 기존에는 반도체 칩을 플라스틱, 그러니까 유기 소재로 만든 기판 위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 유기 기판이 문제가 뭐냐면요. 열에 약해요. GPU가 열을 내면 기판이 휘어져요. 워피지라고 하는데 기판이 휘어지면 회로가 끊어지거나 칩이 제대로 작동 안 해요. 또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미세한 배선을 할 수가 없어요. AI 반도체는 성능을 높이려면 배선을 더 미세하게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유기기판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은 뭐가 다르냐? 첫째, 열에 강해요. 아무리 뜨거워져도 휘어지지 않아요. 둘째, 표면이 매끄러워요. 유리잖아요. 표면이 완전히 평평하니까 초미세 배선이 가능해요. 셋째, 전력 소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기존 유기기판보다 전력을 50%덜 쓰면서도 데이터 처리량은 8배가 늘어나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냐면요. 꿈의 기판이라고 불려요. AI 반도체 시대의 필수품이에요. 그럼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2034년까지 42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원 규모로 성장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50%예요. 지금은 거의 제로인 시장이 6조 원 시장으로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죠. 누가 이 시장을 먹느냐? 한국이에요. SKC 자회사 앱솔릭스가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공장을 지었어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갑니다. AMD,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퀄리티 테스트 막바지 단계예요. 인텔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리기판을 도입한다고 발표했고요. 엔비디아도 검토 중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이 딱 투자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2026년 본격 양산이 시작되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도입을 확정하고 6조 원 시장이 열리는 이 시점에 유리기판 생태계 핵심 기업들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필수품 유리기판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유리기판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린지 그리고 왜 AI 반도체 시대의 필수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기존 기판의 문제점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칩이라는 게 실리콘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겨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칩 하나만으로는 작동 안 해요. 여러 개의 칩을 연결하고 전력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기판이 필요해요. 이 기판 위에 칩들을 올려놓고 기판이 칩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기존에는 유기기판을 썼어요. 플라스틱 같은 고분자 재료로 만든 거예요. 유기기판의 장점은 뭐냐? 싸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해요. 그런데 단점이 치명적입니다. 첫째, 열에 약해요. GPU가 작동하면 엄청난 열이 나잖아요. H100 GPU가 700W를 소비하는데 이게 전부 열로 바뀌어요. 유기기판은 이 열을 받으면 휘어져요. 워피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기판이 휘어지면 회로가 끊어지거나 칩이 떨어져 나가요. 둘째,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유기 소재 특성상 표면이 완전히 평평하지 않아요. AI 반도체는 성능을 높이려면 배선을 더 미세하게 해야 하는데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미세 배선이 불가능해요. 셋째, 대면적화가 어려워요. AI 반도체는 칩넷 구조예요. 작은 칩 여러 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올려놓고 연결하는 건데 기판이 커야 더 많은 칩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유리기판은 크게 만들면 더 심하게 휘어져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실리콘 인터포저예요. 실리콘으로 만든 기판인데 열에 강하고 표면이 평평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첫째, 비싸요. 실리콘은 제조 단가가 높아요. 둘째, 열전 도율이 높아요. 실리콘이 열을 잘 전달하니까 칩에서 발생한 열이 기판 전체로 퍼져서 오히려 냉각이 어려워져요. 셋째, 대면적화가 어려워요. 실리콘은 레티클 사이즈 제한이 있어서 큰 기판을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은 기판 소재를 유기나 실리콘이 아니라 유리로 만든 거예요. 유리의 장점은 뭐냐? 첫째, 열에 강해요. 유리는 녹는 점이 1000도가 넘어요. GPU가 아무리 뜨거워져도 유리기판은 끄떡없어요. 워피지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표면이 매끄러워요. 유리는 표면이 완전히 평평해요. 초미세 배선이 가능해서 회로를 더 많이, 더 정밀하게 새길 수 있어요. 인터커넥트 밀도가 유리기판 대비 7배 증가합니다. 셋째, 대면적화가 가능해요. 유리는 큰 판으로 만들기 쉬워요. 사각형 대면적 패널로 가공할 수 있어서 여러 개의 칩을 한 기판에 올릴 수 있어요. 넷째, 전력 효율이 높아요. 유리는 전기 신호 손실이 적어요. 데이터가 이동할 때 손실이 줄어드니까 전력 소비가 50% 절감돼요. 다섯째,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해요. 신호 손실이 적으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져 유기기판 대비 데이터 처리량이 8배 증가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기존 기판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기판이라고 불려요. 그럼 글로벌 시장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인텔이 선도하고 있어요. 인텔이 2014년부터 유리기판 연구를 시작해서 1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에요. AMD는 2026년 도입 확정이에요. AMD 서버 CPU EPIC에 최대 13개 칩넷을 올리는데 유리기판이 필수예요. 브로드컴도 검토 중이고요. 엔비디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은 SKC 앱솔릭스가 선두주자예요.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지었고 2026년 상업 양산을 시작해요. 삼성정의는 2027년에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LG노텍도 2027년에서 2028년 양산 계획이에요. 일본은 이비덴이 검토 중이고요. 자, 이 정도면 유리기판의 큰 그림이 그려지셨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왜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인지 설명드리고 바로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왜 지금이 유리기판 투자의 골든타임일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2026년 본격 양산 원년이에요. SKC 앱솔릭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 유리기판 공장을 지었어요. 지금 AMD, 아마존 웹서비스와 품질 테스트 막바지 단계이에요. AMD는 2026년 유리기판을 자사 칩에 적용한다고 발표했고요. AWS도 데이터 센터용 AI 칩에 유리기판을 쓸 계획이에요. SKC 앱솔릭스는 현재 월 5,000장 생산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 2만 장으로 늘리고 이후 5만 장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월 5,000장에서 5만 장이면 10배 증가하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인텔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리기판을 도입해요. 인텔은 2030년까지 패키지에 1쪽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는 게 목표인데 이걸 달성하려면 유리기판이 필수예요. 2026년이 유리기판 시장 개화의 원년인 겁니다. 둘째, 1조 원 규모 투자 확정이에요. SKC가 2026년 2월 1조 원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조달한 자금의 60%, 그러니까 6천억 원을 앱솔릭스에 투입한다고 했어요. 생산 능력 확대하고 기술 고도화하고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미국 정부도 앱솔릭스에 1,000억 원 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건 유리기판이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유리기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삼성전기도 수조 원 투자하고 있고요. LG노텍도 1.4조 원 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유리기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셋째, 낙수 효과 패턴이에요. 2차전지 시장 기억하시죠? LG에너지솔루션이 수주를 따내면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폭등했어요. 대형 완성품 업체가 성장하면 부품 공급사들도 덩달아 성장하는 패턴이죠. 유리기판 시장도 똑같아요. SKC 앱솔릭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 그 물량이 어디로 가느냐? 장비 업체들한테 가요. 필옵틱스는 TGV 장비, 싱귤레이션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앱솔릭스가 생산 능력을 10배 늘리면 필옵틱스 장비 수주도 10배 늘어나는 거예요. CNG 하이테크는 구리 도금 장비를 공급해요. MPVD라는 독자 기술로 유리와 구리 접착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했어요. 앱솔릭스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LG노텍도 유리기판 만들 때 CNG 하이테크 장비가 필요해요. 기가비스는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고요. 캠트로닉스, UTI는 화학 소재와 세정 장비를 공급해요. 앱솔릭스가 성장하면 이 부품사들 전부 성장하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패턴이 재현되는 겁니다. 정부가 수조원을 쏟아붓고 SKC 앱솔릭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부품사들이 물량을 받는 이 완벽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자, 지금부터 유리기판 밸류체인과 직접 연결된 핵심 수혜주 7종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C입니다. SKC는 코스피에 상장된 종합화학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을 상업 양산한다는 겁니다. SKC는 1973년에 설립된 화학기업이에요. 원래는 필름, 화학 소재를 만들던 회사인데 최근 2차 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재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2차 전지 동박 사업이 주력이었는데 전기차 시장 깨짐으로 동박 수요가 줄면서 최근 3년 연속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어요. SKC에게 유리기판 사업은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실적 반등의 분수령이에요. SKC의 핵심 자산이 바로 앱솔릭스예요. 앱솔릭스는 2021년 말에 설립된 유리기판 전문 자회사인데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에 세계 최초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지었어요. 투자 규모가 2억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3,300억 원이에요. 2023년 5월 착공해서 2024년 3분기에 첫 양산 샘플을 제작했어요. 지금은 AMD, 아마존 웹 서비스와 품질 인증 막바지 단계예요. AMD는 2026년 유리기판을 자사 서버 CPU EPIC에 적용한다고 발표했고요. AWS도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에 유리기판을 쓸 계획이에요. 앱솔릭스는 현재 월 5,000장 생산 능력인데 SKC는 2026년까지 2만 장으로 늘리고 이후 최대 5만 장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월 5,000장에서 5만 장이면 10배 증가하는 거죠. 생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SKC는 2026년 2월 26일 1조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어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인데 조달 자금의 60%를 앱솔릭스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어요. 6천억 원이에요. 나머지 4천억 원은 차입금 상환에 쓰고요. 앱솔릭스에 6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건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한다는 뜻이에요. 장비를 더 사고 생산 라인을 늘리고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거죠. 미국 정부도 앱솔릭스에 1,000억 원 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미국 조지아주 뉴턴 카운티는 앱솔릭스 덕분에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기술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앱솔릭스가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SKC의 강점은 뭐냐면요.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예요.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만들었어요. 삼성전기, LG이노텍, 인텔, AMD 전부 아직 양산 단계가 아니에요. 앱솔릭스가 유일하게 양산 체계를 갖춘 거예요. 그럼 왜 SKC가 유리기판을 먼저 할 수 있었느냐? 필름 사업 경험이에요. SKC는 원래 폴리에스터 필름, 광학 필름을 만들던 회사예요. 필름이라는 게 얇은 소재를 대면적으로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예요. 얇은 유리판을 대면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미세, 회로를 새기는 거잖아요. SKC가 필름 사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유리기판에 적용한 거예요. 또 SKC는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이에요. 유리기판 제조에는 화학 공정이 많이 들어가요. 구리, 도금, 식각, 세정 전부 화학 공정이에요. SKC가 화학 소재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유리기판 양산이 가능했던 거죠. 앱솔릭스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AMD, AWS 퀄 테스트 통과예요. 지금 막바지 단계인데 통과하면 대량 주문이 들어와요. AMD는 2026년부터 유리기판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앱솔릭스가 주요 공급사가 될 거예요. 둘째, 생산 능력 확대하여 월 5만 장까지 늘린다는 건 연간 60만 장이에요. 유리기판 한 장에 여러 개 칩을 올릴 수 있으니까 60만 장이면 엄청난 물량이에요. 셋째, 고객사 다변화예요. AMD, AWS 외에도 브로드컴, 엔비디아, 애플도 유리기판을 검토하고 있어요. 앱솔릭스가 이 고객사들을 확보하면 독점 공급사가 되는 거죠.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SKC는 유리기판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어요. 세계 최초 양산, 미국 정부 보조금, 1조 원 유상증자로 재무구조 개선까지 기대된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 물량 소화 부담이 있어요. 1조 원 유상증자면 신주가 엄청 나오잖아요. 이 물량을 시장이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이 중요해요. 유상증자 전후로 주가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분할 매수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SKC는 유리기판 대장주이면서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를 갖춘 최고의 투자처예요. 1조 원 유상증자로 단기 부담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리기판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유리기판 숨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유리기판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는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유리기판 숨은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CNG 하이테크입니다. CNG 하이테크는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유리기판 구리 도금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CNG 하이테크는 2016년에 설립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이에요. 원래는 MPVD라는 방막 증착 장비를 만들던 회사인데 최근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면서 주목받고 있어요. CNG 하이테크의 핵심 기술은 MPVD예요. 마그네트론 물리기상 증착이라고 하는데 금속 원자를 유리 표면에 증착시키는 기술이에요. 유리기판 제조에서 가장 어려운 공정이 뭐냐면요. 구리 도금이에요. 유리 표면은 너무 매끄러워서 구리 금속이 잘 붙지 않아요. 그냥 구리를 도금하면 금방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유리와 구리 사이의 접착력을 높이는 게 핵심 기술인데 CNG 하이테크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CNG 하이테크는 MPVD 공법으로 유리와 구리 접착력을 센티미터당 7뉴턴 이상으로 확보했어요. 센티미터당 7뉴턴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일반적인 접착 테이프의 수십 배 강도예요. 유리기판이 휘어지거나 충격을 받아도 구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또 CNG 하이테크는 종횡비 1대 10 관통홀에도 균일하게 구리 방막을 형성할 수 있어요. 종횡비가 뭐냐면요. 구멍의 깊이와 직경 비율이에요. 1대 10이면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인 구멍의 깊이가 100 마이크로미터라는 뜻이에요. 엄청 깊고 좁은 구멍이에요. 이 구멍 안쪽 벽면에 구리를 균일하게 도금하는 게 엄청 어려운데 CNG 하이테크가 성공한 거예요. 심지어 종횡비 1대 15 이상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기존 화학 도금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화학 도금은 액체 속에 유리를 담가서 구리를 입히는 건데 깊은 구멍 안쪽까지 액체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구멍 입구는 두껍게 도금되고 안쪽은 얇게 도금되는 불균일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MPVD는 물리적으로 금속 원자를 날려서 증착시키는 거라서 깊은 구멍 안쪽까지 균일하게 도금할 수 있어요. 금속 원재 에너지를 조절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날릴 수 있거든요. CNG 하이테크는 2025년 1월 23일 유리기판 데모 설비를 가동했다고 발표했어요. 데모 설비라는 건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 라인이에요. 양산 라인은 아니지만 기술을 검증하고 고객사의 샘플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죠. 이 데모 설비는 510 곱하기 515mm 대면적 유리기판을 처리할 수 있어요. 유리와 구리 접착력 센티미터당 7뉴턴 이상 종횡비 1대 5 관통홀 구리 방막 형성이 가능해요. 1대 5면 앱솔릭스 같은 유리기판 양산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CNG 하이테크는 2025년 2월 10일 종횡비
1대10 관통홀 구리 방막 형성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어요. 1대5에서 1대10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더 고밀도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멍을 더 깊고 좁게 뚫으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어요. AI 반도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CNG 하이테크의 강점은 뭐냐면요. 친환경 공정이에요. 기존 화학도금 방식은 유독한 화학약품을 많이 써요. 폐수가 많이 나오고 환경 오염이 심해요. 그런데 MPVD는 진공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증착하는 거라서 화학약품을 거의 안 써요. 친환경적이고 배기물 처리 비용도 줄어들어요. 또 MPVD는 고결정성 방막을 형성할 수 있어요. 구리 방막의 결정 구조가 우수해서 전기 전도성이 높아요. 신호 손실이 줄어들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CNG 하이테크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양산 장비 라인 구축이에요. 지금은 데모 설비 단계인데 앞으로 양산 장비를 개발해서 앱솔릭스, 삼성정의, LG노텍 같은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에요. 데모 설비로 기술을 검증했으니까 양산 장비 개발은 시간 문제예요. 둘째, 글로벌 시장 진출이에요. 인텔, AMD,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유리기판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을 도입하면 구리 도금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CNG 하이테크가 MPVD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요. 셋째, 기술 고도화예요. 종횡비 1대 15 이상까지 구리 방막 형성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종횡비가 높을수록 더 고밀도 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AI 반도체가 계속 고성능화되면 종횡비도 계속 높아져야 하거든요. CNG 하이테크가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증권사 분석은 많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CNG 하이테크를 유리기판 핵심 장비 업체로 평가하고 있어요. 구리도금은 유리기판 제조의 병목 공정이에요. 이 공정을 해결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데 CNG 하이테크가 MPVD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췄다는 분석이에요. 결론적으로 CNG 하이테크는 유리기판 구리도금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면서 앱솔릭스 양산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이중 성장 동력을 갖춘 투자처예요. 데모 설비 가동과 종횡비 1대10 성공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았고 양산 장비 개발로 본격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는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TGV 장비와 싱귤레이션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겁니다. 필옵틱스는 1999년에 설립된 레이저 가공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원래는 LED 디스플레이용 레이저 장비를 만들던 회사인데 이 기술을 유리기판에 응용해서 반도체 시장에 진출했어요. 필옵틱스의 핵심 제품은 TGV 장비예요. 스루 글라스 비아, 유리관통 전극 장비인데 유리판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장비예요. 레이저로 구멍을 뚫는 건데 직경이 수십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예요. 유리기판 한 장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 구멍을 뚫어둬야 해요. 그런데 유리는 충격에 약하잖아요. 잘못 뚫으면 유리가 깨져요. 그래서 레이저 출력, 속도, 각도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데 필옵틱스가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필옵틱스는 2019년부터 TGV 연구 개발을 시작했어요. LED 디스플레이용 레이저 장비를 만들 때 쌓은 노하우를 활용한 거죠. LED도 유리 기판 위에 회로를 새기잖아요. 레이저로 유리를 가공하는 기술이 비슷해요. 필옵틱스는 2014년 TGV 양산 장비를 출하했다고 발표했어요. 세계에서 반도체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공급하는 건 필옵틱스가 처음이에요. 고객사는 공개 안 했지만 업계에서는 앱솔릭스로 추정하고 있어요. 앱솔릭스가 유리기판 양산하려면 TGV 장비가 필수인데 필옵틱스가 유일하게 양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필옵틱스의 또 다른 핵심 제품은 싱귤레이션 장비예요. 절단 장비인데 큰 유리판을 개별 기판으로 자르는 장비예요. 유리기판은 대면적 유리판으로 만든 다음 개별 칩 크기로 잘라야 해요. 그런데 자를 때 유리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레이저로 정밀하게 잘라야 하는데 필옵틱스가 이 기술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필옵틱스는 2025년 1월 글로벌 고객사에 싱귤레이션 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TGV에 이어서 싱귤레이션까지 공급하면 유리기판 제조 공정의 핵심 두 단계를 필옵틱스가 독점하는 거예요. 필옵틱스의 강점은 뭐냐면요. 레이저 가공 기술과 광학 설계 기술이에요. 레이저로 유리를 가공하려면 레이저 출력, 파장, 펄스폭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해요. 출력이 너무 세면 유리가 깨지고 너무 약하면 구멍이 안 뚫려요. 필옵틱스는 LED 디스플레이 장비를 20년 넘게 만들면서 이 기술을 축적했어요.
또 광학 설계 기술이 중요해요. 레이저 빔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쏴야 하거든요. 렌즈, 미러, 스캐너 같은 광학 부품을 설계하는 기술인데 필옵틱스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이에요. 필옵틱스는 2025년 3월 KPCA 쇼 2025에 참가해서 유리기판 핵심 장비를 대거 공개했어요. TGV 검사기 실물 공개하고 검사 시연도 진행했어요. TGV 검사기는 뚫은 구멍이 제대로 뚫렸는지 검사하는 장비인데 수만 개 구멍을 하나하나 검사해야 하거든요. 필옵틱스가 TGV 장비뿐만 아니라 검사 장비까지 개발했다는 건 유리기판 제조 공정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필옵틱스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앱솔릭스 물량 확대예요. 앱솔릭스가 생산 능력을 월 5,000장에서 5만 장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10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TGV 장비, 싱귤레이션 장비 수요도 10배 증가해요. 필옵틱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으니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둘째, 삼성전기, LG이노텍 공략이에요. 삼성전기, LG이노텍도 2027년에서 2028년 유리기판 양산 계획이에요. 이 회사들도 TGV 장비, 싱귤레이션 장비가 필요한데 필옵틱스가 유일한 공급사예요. 국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어요. 셋째, 글로벌 시장 진출이에요. 인텔, AMD, 브로드컴이 유리기판을 도입하면 이 회사들도 TGV 장비를 사야 해요. 필옵틱스가 세계 최초로 TGV 장비를 상용화했으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어요.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핵심 장비의 퍼스트 무버로 평가받고 있어요. TGV와 싱귤레이션은 유리기판 제조의 필수적인 공정인데 필옵틱스가 이 두 장비를 모두 상용화했어요. 앱솔릭스 독점 공급과 삼성전기, LG노텍 진출로 중장기 성장이 확실하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어요. 연초 대비 150% 이상 상승했거든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가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TGV와 싱귤레이션 장비의 세계 최초 상용화 기업이면서 앱솔릭스 독점 공급과 글로벌 진출이라는 이중 성장 동력을 갖춘 투자처예요. 유리기판 제조 공정의 핵심 두 단계를 장악하고 있어서 시장이 커질수록 필옵틱스도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바로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는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유리기판 제조 장비 분야에서 디스플레이 기술을 반도체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인테크는 2003년에 설립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제조 기업이에요. 주로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를 만들어 왔어요. CMP, 화학기계 저연마 장비가 주력 제품인데 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연마하는 장비예요. 나인테크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이에요. 유리기판은 유리를 가공하는 거잖아요. 디스플레이도 유리기판 위에 회로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을 유리기판에 응용할 수 있어요. 나인테크는 원래 반도체 장비 회사지만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도 일부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을 유리기판 제조 장비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나인테크의 핵심 제품은 유리기판 제조 장비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CMP 응용 장비로 추정하고 있어요. 유리기판도 표면을 평평하게 연마해야 하거든요. 나인테크가 반도체 CMP 장비 기술을 유리기판용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나인테크의 강점은 뭐냐면요. 반도체 장비 경험이에요. 반도체 공정은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정밀해요. 나노미터 단위로 가공하거든요. 나인테크가 20년 넘게 반도체 장비를 만들면서 쌓은 정밀 가공 기술이 유리기판에 바로 적용될 수 있어요. 유리기판도 미세 회로를 새기려면 반도체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하거든요. 나인테크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2026년 양산 대응이에요. 앱솔릭스, 삼성전기, LG노텍이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유리기판 양산을 시작해요. 이 회사들이 생산 라인을 구축하려면 각종 장비가 필요한데 나인테크가 제조 장비를 공급할 수 있어요. 둘째, 국내 시장 선점이에요. 글로벌 장비 업체들도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나인테크는 국내 기업이니까 삼성전기, LG노텍과 협업하기 유리해요. 납품 속도도 빠르고 기술 지원도 신속하게 할 수 있거든요. 증권사 분석은 많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나인테크를 유리기판 관련주로 주목하고 있어요. 2026년 1월 28일 유리기판 테마주들이 상승할 때 나인테크도 6.3% 올랐어요. 유리기판 시장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결론적으로 나인테크는 반도체 장비 기술을 유리기판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면서 국내 시장 선점 가능성이 있는 투자처예요.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이나 수주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6년 양산 시작과
함께 본격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바로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는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유리기판용 테스트 소켓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기가비스는 2006년에 설립된 반도체 테스트 부품 제조 기업이에요. 주로 반도체 테스트 소켓과 테스트 솔루션을 만들어 왔어요. 테스트 소켓이 뭐냐면요. 반도체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할 때 쓰는 부품이에요. 칩을 소켓에 꽂고 전기 신호를 보내서 불량을 찾아내는 거죠. 기가비스의 핵심 제품은 YDRG예요. 유리기판에 적용할 수 있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인데 세계 최초예요. 기가비스가 SKC 계열사 앱솔릭스와 1년간 공동 연구 개발해서 만들었어요. 2024년 11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미콘 유럽 2024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어요. YDRG는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코OS 같은 차세대 어드밴스드 패키징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코OS는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엔비디아 H100 GPU 같은 고성능 AI 칩에 쓰이는 패키징 기술이에요. 기가비스의 강점은 뭐냐면요. SKC와의 협력이에요. SKC는 기가비스의 최대 주주예요. SKC와 특수관계인이 48.89%를 보유하고 있어요. SKC 계열사인 앱솔릭스가 유리기판을 양산하면 테스트 소켓이 필요하잖아요. 기가비스가 독점 공급하는 구조예요. 또 기가비스는 테스트 장비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경험을 쌓았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기가비스 제품을 쓰고 있어요. 기술력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거죠. 기가비스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앱솔릭스 물량 확대예요. 앱솔릭스가 생산 능력을 월 5만 장까지 늘린다고 했잖아요. 유리기판 5만 장을 테스트하려면 테스트 소켓도 엄청 많이 필요해요. 기가비스가 YDRG를 독점 공급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둘째, 글로벌 시장 진출이에요. 브로드컴, 인텔도 유리기판을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들도 유리기판을 테스트할 소켓이 필요한데 기가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니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어요.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기가비스는 유리기판 테스트 분야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어요. SKC 계열사라는 점이 강점이고 앱솔릭스 양산과 함께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에요. 결론적으로 기가비스는 유리기판용 테스트 소켓의 세계 최초 개발 기업이면서 SKC 계열사로 앱솔릭스 독점 공급이라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춘 투자처예요. 유리기판 시장이 커질수록 테스트 수요도 증가하니까 중장기 성장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는 코스닥에 상장된 전자재료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유리기판 공정용 화학 소재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캠트로닉스는 2005년에 설립된 전자재료 제조기업이에요.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화학약품을 만들어 왔어요. 식가액, 세정액, 현상액 같은 거예요.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기존 화학 소재 기술이에요. 유리기판 제조에도 화학 공정이 많이 들어가요. 구리 도금 전에 유리 표면을 처리해야 하고요. 회로 형성할 때 식가액이 필요하고요. 세정 공정에서 세정액이 필요해요. 캠트로닉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으로 만들던 화학약품을 유리기판용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캠트로닉스의 핵심 제품은 TGV 공정용 화학 소재래요. TGV는 유리에 구멍을 뚫는 공정인데 구멍 뚫기 전에 유리 표면을 처리해야 해요.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레이저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한 약품이 필요한데 캠트로닉스가 이 약품을 공급해요. 또 구리 도금 후에도 세정이 필요해요. 도금 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거든요. 캠트로닉스가 이 세정액도 공급하고 있어요. 캠트로닉스의 강점은 뭐냐면요. 전자재료 경영업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같은 대형 고객사에 20년 가까이 납품해왔어요. 화학약품은 품질이 생명이에요. 불순물이 조금만 섞여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불량 나거든요. 캠트로닉스는 고순도 화학약품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또 캠트로닉스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요. 고객사마다 공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캠트로닉스가 고객사 공정에 맞춰서 화학약품을 최적화해줘요.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예요. 앱솔릭스, 삼성전기, LG노텍 공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캠트로닉스가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캠트로닉스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유리기판 화학 소재 확대예요. 지금은 TGV 공정용, 세정용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회로 형성, 도금, 식각 등 다양한 공정용 화학 소재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유리기판 제조 전 공정에 캠트로닉스 약품이 쓰이는 거죠. 둘째, 글로벌 시장 진출이에요.
캠트로닉스는 이미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요. 유리기판 화학 소재도 해외로 수출할 수 있어요. 인텔, AMD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화학약품이 필요하니까요.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화학 소재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예요. 화학약품은 소모품이에요.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요. 유리기판 양산이 시작되면 캠트로닉스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공정용 화학 소재 핵심 공급사이면서 소모품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출이 기대되는 투자처예요. 유리기판 시장이 커질수록 화학 소재 수요도 증가하니까 중장기 성장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7번째 종목은 바로 UTI입니다. UTI는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세정과 식각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유리기판 습식 공정 장비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UTI는 2003년에 설립된 반도체 습식 공정 장비 제조 기업이에요. 습식 공정이 뭐냐면요. 액체를 이용한 공정이에요. 세정, 식각, 도금 같은 거죠. UTI는 주로 세정 장비와 식각 장비를 만들어 왔어요. UTI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유리 표면 처리 기술이에요. 유리기판은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잖아요. 불순물이 조금만 있어도 회로 형성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세정이 엄청 중요해요. UTI가 반도체 세정 장비를 20년 넘게 만들면서 쌓은 기술을 유리기판에 적용하는 거예요. UTI의 핵심 제품은 유리기판 세정과 식각 장비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습식 세정 장비로 추정하고 있어요. 유리기판 제조 공정 곳곳에 세정이 필요해요. TGV 구멍 뚫기 전에 세정하고요. 구리 도금 후에도 세정하고요. 회로 형성 후에도 세정해요. UTI 장비가 이 모든 공정에 쓰일 수 있어요. UTI의 강점은 뭐냐면요. 습식 공정 전문성이에요. 반도체 제조에서 습식 공정은 엄청 중요해요. 불순물 제거, 표면 처리가 반도체 품질을 결정하거든요. UTI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습식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요. 기술력을 검증받은 거죠. 또 UTI는 친환경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세정, 식각에 쓰이는 화학약품을 최소화하고 폐수를 재활용하는 기술이에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장비가 경쟁력이 되는 거죠. UTI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유리기판 세정 장비 확대예요. 앱솔릭스, 삼성전기, LG노텍이 양산을 시작하면 세정 장비 수요가 증가해요. UTI가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요. 둘째, 글로벌 시장 진출이에요. 인텔, AMD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유리기판 제조의 습식 공정 장비가 필요해요. UTI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할 수 있어요. 증권사 분석은 많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UTI를 유리기판 관련주로 주목하고 있어요. 습식 공정은 유리기판 제조의 필수적인 공정이고 UTI가 국내 선두 기업이니까요. 결론적으로 UTI는 유리기판 습식 공정 장비의 전문 기업이면서 유리기판 시장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투자처예요. 세정과 식각은 모든 제조 공정에 필수적이니까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주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리기판 핵심 수혜주 7종목을 분석해 봤습니다.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투자 이유 3가지. 첫째, AI 반도체 시대의 필수품이에요. 엔비디아 H100 GPU가 700W를 소비하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기존 유리기판은 열에 휘어지고 미세 배선이 불가능해요. 유리기판은 전력 소비 50% 절감, 데이터 처리량 8배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AMD 2026년, 인텔 2026년에서 2030년, 엔비디아 검토 중이에요. AI 반도체가 성장하는 한 유리기판은 필수예요. 둘째, 2026년 본격 양산 원년이에요. SKC 앱솔릭스가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상업 양산을 시작해요. AMD, AWS 퀄테스트 막바지 단계고요. 1조 원 유상증자로 생산 능력을 월 5,000장에서 5만 장으로 10배 확대해요. 미국 정부 1,000억 원 보조금도 확정됐고요. 삼성정의, LG노텍도 2027년에서 2028년 양산 계획이에요. 시장 개화 시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셋째, 밸류체인 전체 수혜대예요. 에코프로비엠 패턴 기억하시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수주 따내면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비엠이 폭등했어요. 유리기판도 똑같아요. SKC 앱솔릭스가 양산하면 장비업체, 소재업체, 검사업체 전부 수혜봐요. 필옵틱스는 TGV, 싱귤레이션 장비 독점 공급하고요. CNG하이테크는 구리 도금 장비 세계 최고 기술력 보유하고요. 기가비스는 테스트 소켓 세계 최초 개발했어요. 캠트로닉스,
UTI는 소재와 공정 장비 공급해요. 앱솔릭스가 성장하면 이 밸류체인 전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투자 전략 5가지. 첫째, 분할 매수 전략이에요. 한 번에 올인하지 마시고 3등분 나눠서 매수하세요. 첫 매수는 지금 당장 해서 포지션 잡고요. 두 번째는 조정 올 때 추가 매수하고요. 세 번째는 모멘텀 확인 후 마지막 매수하는 거예요. 유리기판 테마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줄이세요. 둘째, 밸류체인 단계별 분산 투자예요. 완성품 단계에서 SKC, 장비 단계에서 필옵틱스, CNGI테크, 나인테크, 검사 단계에서 기가비스, 소재 단계에서 캠트로닉스, UTI. 비율은 완성품 2대 장비 3대 검사와 소재, 이 정도로 가져가세요. 완성품은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이 높고, 장비는 변동성이 크지만 폭발력이 있고, 검사와 소재는 꾸준한 매출이 기대되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셋째, SKC 앱솔릭스 뉴스 추적하세요. SKC 공시, 뉴스룸 자주 확인하세요. AMD, AWS 퀄테스트 통과 발표 나오면 관련주 전부 움직여요. 상업 양산 시작 공시, 생산 능력 확대 뉴스가 나오면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SKC가 유리기판 생태계 중심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뉴스가 중요해요. 넷째, AMD, 인텔 공시 주목하세요. AMD는 2026년 유리기판 도입 확정이에요. 신제품 출시 일정, 파트너사 공개 같은 뉴스가 나오면 유리기판 관련주가 동반 상승해요.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 도입 계획인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주게 반영될 거예요. 글로벌 빅테크 동향을 계속 체크하세요. 다섯째, 목표 수익률 플러스 50%, 절반 익절 전략이에요. 유리기판은 초장기 테마예요. 단계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50% 도달하면 절반은 익절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은 장기 보유하세요. 장기 보유 물량은 유리기판이 본격 확산되는 2030년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시장 규모가 42억 달러, 6조 원 넘어가니까 지금 투자한 종목들이 몇 배는 더 오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유리기판이 뭔지도 모르고 왜 AI 반도체의 필수인지도 몰라요. 엔비디아 H100이 국가 하나만큼 전기를 먹는다는 것도, 유리기판이 전력을 50% 줄인다는 것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유리기판이 AI 반도체 시대의 필수품이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 본격 양산 시작되고 SKC 앱솔릭스가 세계 최초로 상업 양산하고 밸류체인 전체가 성장하는 이 완벽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에요. 내년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